신동댕동 신동입니다. 애플 아이패드 이벤트 다들 재밌게 보셨죠? 워낙 디테일한 루머들이 많았던 터라 이번 이벤트는 루머의 확인이 절반, 그리고 아예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흥미로운 점들이 많았죠. 자, 이벤트 소식은 정리된 거 많이들 있으니까요. 저는 이벤트를 보고 나서 느낀 점, 실제 유저 입장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의 주인공이야 단연 새로운 기능과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아이패드 프로 M4를 처음 탑재할 정도로 애플에서 아이패드 프로가 정말 프로다운 기기가 맞다고 강조하는 것이 막 느껴졌어. 자, 루머대로 첫 OLED 디스플레이, 그것도 두 개의 패널을 하나로 합치는 독창적인 방식을 택했습니다. 기존 OLED 패널이 명암비는 좋지만 개구율이 낮아 밝기 확보가 어려웠잖아요. 이 부분을 극복하려고 했던 것 같죠. 자,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지는 실물을 봐야겠지만 애플이 항상 디스플레이는 끝내주게 뽑아주는데 아무래도 이것 때문에 좀 기대가 되지 않나 싶어요. 자, 그리고요, 애플 펜슬 아니죠, 애플 펜슬 프로가 함께 소개가 되었습니다. 스키즈하는 동작이 더해졌습니다. 회전하는 동작을 센서로 인식해서 드로잉 적용하는 모습이 아무래도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얘네 또 장난질하고 이전 아이패드 프로랑 호환이 안 돼. 반대로 이전 애플 펜슬도 새로운 아이패드 프로 OLED랑 호환이 안 돼. 울며 겨자 먹기, 아니 그냥 겨자를 먹어야 돼. 세트로 반드시 새로 구입해야 하는 제품이 됐습니다. 주인공이 아무래도 아이패드 프로가 맞긴 한데 우리가 구입하고 갖고 다니면서 항상 쓸 제품이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올해는 아이패드 에어 쪽 선을 살짝 들어줄 것 같은데, 왜냐면 아이패드 에어에 13인치가 추가된 것이 많은 부분에서 기존 아이패드 프로의 역할과 자리를 대신할 거라고 생각이 되죠. 자, 기존 아이패드 에어가 성능 갭이 아니라 사이즈 때문에 아이패드 프로와 명확한 라인업 구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올해부터는요, 이 라인업을 구분하는 기준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OLED 패널을 쓰는 아이패드 프로가 베젤을 더 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사이즈 차이가 아주 미세하게 납니다. 하지만 그냥 11인치, 13인치로 동일하게 부를 정도의 작은 차이고, 올해부터는요,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아니라 이제 성능과 디스플레이 패널이 프로와 에어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자, 저는 오히려 이 구분이 프로와 에어를 구분 짓는 잣대가 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화면 사이즈 때문에 용도에 과분한 성능의 제품을 구입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이렇게 사이즈 선택에 자유를 주고 본인에 맞는 성능으로 구분하게 하는 것이 실사용자의 입장에서도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기에 더 용이하다는 거죠. 결국 올해는 M2가 아니라 M4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OLED 패널을 써야 하는 명확한 이유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으면 당연히 프로를 구입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그냥 아이패드 에어 사도 된다는 거야. 충분히 남아. 너 넷플릭스만 볼 거잖아. 자, 솔직히 말해서 이걸 잘 써보려고 구입하는 것보다는 궁금해서 사는 게 더 맞을 것 같긴 한데요, 이걸로 바꿔서 기존의 아이패드 프로로 못하던 어마무시한 작업을 드디어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냐? 이런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야. 아이패드 파이널 컷 프로에서 멀티캠 편집하는 영상 올린 적이 있었죠. 그때 모든 원본이 아이폰에서 촬영한 4K 60프레임 영상이었고, 그걸 멀티캠으로 4개를 쌓아서 동시 플레이백, 편집, 드로잉까지 하는 모습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딱 M2 아이패드 프로인데 사용하면서, 그리고 추출하면서도 이거 너무 느려서 조금 더 빨라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냐고? 아니, 절대 없어.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만큼 M2의 성능이 이미 일단 대단하다는 거야. 그래서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그냥 프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거나 소유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구입한다면 요런 거는 좀 인정이 되지만, 근데 기존과 다른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서 아이패드 프로를 쓰겠다? 글쎄요, 돈지랄입니다. 저는 딱히 필요 없다고 봅니다. 파이널 컷 프로 2에 대한 시연들이 많이 있었죠. 애플에서 아이패드 파이널 컷 프로에 대해서 계속해서 태블릿과 펜슬을 활용한 기능들을 만들어주고 있어서 이게 정말 반가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태블릿에서 아이패드만큼 전문가 수준의 다양하고 깊이 있는 경험을 모두 제공하는 제품은 없잖아요. 하지만
M2를 넘어서 M4의 성능이 필요할 만한 작업을 진짜로 아이패드 프로에서 하고 있었냐? 아무도 없을걸? 아니, 몇 명 있겠지. 100명 중에 1명. 결국 아이패드는 아이패드 OS를 구동하는 기기일 뿐이고 최종 결과물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면서는 아이패드가 더 좋아지길 기대하기보다는 맥이라는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무래도 더 자연스러운 일이지. 나도 이거 맨날 맥북으로 하다가 결국엔 맥 프로까지 가잖아. 아무튼간 실제로 아이패드 파이널 컷 프로 소개 페이지에 보면요, 전문화된 트래킹 기능과 같은 편집을 사용하기 위해 맥에서 작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 특장점, 이렇게 설명이 돼 있단 말이야. 자, 그러고 보니까요, 애플 펜슬 프로의 스퀴즈라는 새로운 제스처와 배럴 센서, 그 맞나? 아무튼 이 돌리는 것을 인식하는 거, 드로잉하는 부분이 이걸 잘 쓸 수 있다면 이건 지금 타협할 수 있는 대안은 없어요. 맞아요. 만약 성능 때문에 아이패드 프로가 필요하다는 경우는 이번에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파이널 컷 프로 아이패드 버전에서 서드파티 플러그인 사용이 열리는 시점, 저는 이때가 되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널 컷에서도 지금 피사체를 인식해서 배경 지우고 하는 AI 기반의 기능들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어디까지나 단순한 수준에서 가능한 거예요. 영상의 피사체를 트래킹하고 덮어 씌우거나 지우고 피사체를 넣고 하는 등 편집이 가능해지면 좀 더 이런 기능에 특화된 플러그인 사용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맥에서도 플러그인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애플에서 아이패드 파이널 컷에서도 플러그인 사용이 곧 가능해진다고 하니까 저는 이 시점이 되어서는 정말로 강력한 성능이 필요해지는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성능에 목이 말라지는 이 시점, 조갈라 할 때 사면 된다는 거지. 이건 우리 WWDC쯤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직접 사용해보고 어떤지 요거는 그때 가서 다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어떻게 봤는지 여러분들의 생각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신동댕동 신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난 뭘 살 거냐? 프로 사야지. 일단 내가 사볼게. 너희 사지 마. 기다려. 내가 살게. 이테라? 200 얼마던데? 용량을 좀 줄여야겠다 이제. 그래서 내가 그전 거 1테라를 샀던 것 같아. 맞아. 근데 1테라도 필요 없더라고.